뭐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이 뭐 제3지대 후보, 뭐 이준석 후보랑 그 김문수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이때도 이제 선거 비용 얘기가 좀 나와요. 보전금 얘기인데 유효 투표율 15% 넘기지 못하면 이제 선거 보전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의 생존 전략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 이상을 못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 대표님 아니 근데 그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한 것이 네. 정당이 다른 두 정당의 후보가 한 명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썼던 비용을 다른 정당이 보전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당이 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통합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당대당 통합을 해야만 그렇습니다. 부채를 승계해서 이 그 선거 보존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후보를 다뤄낸 정당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당장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후보 매수자가 돼서 네.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자, 그 단일화를 하는 조건에 여기에 부채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거는 후보 매수자가 돼서 김문수 후보도 감옥 가야 되고 이준석 후보도 감옥 가야 돼요. 자, 김승태 원내대표 그런 일 없을 어떠세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가정이지만 아니,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선거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주 지능적이신 아니 분이에요. 단일화를 돈 때문에 한 장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이게 얘기예요. 네. 이제 이 뭐 대선판에는 후보와 이 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때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유력한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로 모시려고 했던 부분이 당시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러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제가 후보로 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 집이 하나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게 이제 바른정당인데 물론 유승민 당시 의원 같은 분은 자기의 개혁 보수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참여한 거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정당을 초대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한두 달 뭐 밤잠 정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당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은 만들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바른정당의 이렇게 예비 후보로 그러니까 정당의 우산 아래서 행보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네. 상당히 커버가 됐을 건데 그냥 이 마포 어디쯤인가 오피스텔 한 두 칸 얻어가지고 김숙 당시 뭐 대사를 비롯한 외교 관료들 중심으로 이분이 한 20 며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돈이 결론 마지막 드롭한 거는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또 일정 부분 이게 뭐 여론이나 향후 뭐 이 추이도 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뭐 정당의 후보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드롭을 하게 말아버렸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일 있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반기문 후보 대책 없이 그냥 드롭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야, 내가 이 참 정치 잘못했구나. 네. 이 뭐 반기문 유엔 총장은 오랜 관료한 사람인데 그래도 수십 년 정치한 사람들 이렇게 물매겨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그 정치와 여기 내가 돈 관계는 뒷 얘기도 좀 네. 하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과 돈 얘기할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후보나 정치인은 그거 원하지 않는데 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임들을 만들어요. 주변에서 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때 전국적으로 충청도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돈을 걷어요. 회비를 걷고 네. 또 충청 지역 출신의 기업하는 사람들 중소기업들 가서 반기문을 도와야 되니까 얼마 내놔라. 이러고 다니는 그런 조직이 몇 개 있었어요. 반기문 후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반기문 후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하지 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팔아서 돈을 걷지 말라까지 했는데도 계속 돈을 걷고 다녔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가 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가동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기업이나 네. 개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측근 관리도 제대로 아 해야 이거 된다. 굉장히 쉽지는 않죠. 특히 대선 후보급 되면. 네. 그러니까 그때 반기문 그분과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이 사퇴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